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이 장화를 신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구두를 신는다. 이게 뭐죠? 바로 부동산 투자 격언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개발 초기에 아무 기반 시설이 없는 질퍽질퍽한 땅에 장화를 신고 먼저 진입해서 나중에 구두를 신고 나올 만큼 기반이 갖춰지면 팔고 나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때 이 부동산 투자 실패를 하나? 장화를 신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끝까지 못 버티고 구두가 아닌 운동화 정도만 신고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정반대로 이제는 모두 구두만 신고 다니는 지역인데 바로 이곳에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갈 때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때는 하락 위험만 고스란히 지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장화 신고 들어갈 곳이 매우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미 구두 신고 다니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젠 정말로 국내 주택시장 서서히 조정으로 가는 걸까요? 자, 편안한 토요일입니다. 장화도 구두도 아닌 등산화를 신고 산에 한번 가고 싶어지는 그런 오후입니다. 11월 6일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이 9083번님이 안녕하세요. 남편의 추천으로 처음 듣습니다. 목표한 목돈을 위한 처음 시작을 목돈연구소와 함께합니다. 꾸준히 듣고 보고 부자 될게요 해주셨고요. 정영희님, 이 습관처럼 목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부할 게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제가 앞서 막 구두 신고, 그렇죠? 장화 신고 들어갈 지역이 어디야? 구두 신고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뻔한 좀 패턴도 있고 이게 반복된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영희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또 9083번님 그냥 이렇게 듣고만 계시면은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다 여러분들도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준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샵1035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해주셔서 함께해 주세요. 자,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 주식 입문 코너죠. 주식학 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하고요. 이 코너는요, 이제 방송이 다 끝나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하시면은 표, 그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덧붙이거든요. 이해가 더 빨리 되실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코너도 기다립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이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민 님이 주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김영자님, 주린이에게 꼭 필요한 주식의 기초 주식학 개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흘려듣듯 들여보려고요 해주셨는데, 처음에 막 다 알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좀 부담을 느끼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이제 매매도 해보고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넓혀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한 번에 뭘 다 하겠다는 것보다, 네, 그렇죠. 듣고 그렇죠. 또 듣고, 네. 읽고 읽다 보면 어느 날 딱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주 한 2주 전부터 계속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요. 네, 한 번에 뭐 달달 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죠. 맞습니다. 네,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 김영자님.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순서가 봉 차트 기술적 분석, 캔들입니다. 이동 평균선 그랬죠, 했고 이제 추세 분석, 패턴 분석, 거래량 보고 마지막에 가장 어렵다는 이제 보조 지표까지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물론 이게 다는 우리가 하는 게 다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일부만. 또 하셔야 되지만은 그 네. 흐름과 몇몇 주요 개념을 네. 파악하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캔들 봉 차트 이동 평균선은 저희 다시 듣기로 지난주 거를 드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추세 분석입니다. 추세. 우리가 이제 추세 관련해서는 뭐죠? 영화 기생충에서 기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다릅니다만 네. 추세라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추세라는 거는 결국엔 일정한 힘을 좀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나름의 연속성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투자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 추세.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고민이 되시는 게 그럼 난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까? 네.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네. 추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세 분석이 결국에는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세가 있고요. 그렇죠. 네. 추세를 타고 꺾이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 추세를 알고 변곡만 알면 그렇죠. 얼마나 주식이 쉬워지겠습니까? 그렇죠. 훨씬 그렇죠. 더 편안해집니다. 네. 자, 추세선부터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세선이 뭡니까? 일단은 주가가 움직여 나가는 방향이 결국엔 추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세선은 이제 우리가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선이 네. 또 하나가 있고요. 또 고점과 고점을 이어준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상승 추세선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반대로 고점과 고점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방향, 그리고 저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다라고 됐을 때는 이제 당연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하락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주가가 이제 옆으로 좀 기어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횡보라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을 이제 수평 이제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만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음봉이 나와 주면서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예, 네, 약간의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네. 그거를 좀 멀리서 정말 멀리서 보게 됐을 때 일정한 한 라인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제 우리가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이제 산업에 대한 이런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기업을 골랐고요. 그 기업을 골랐고 네. 거기에서 이제 시점을 잡는 거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럴 때부터는 우리가 이 뭔가 좀 이상하다. 거기에 그렇죠. 잘못 고른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시장은 오히려 전지전능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이거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추세 세 가지가 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런데요. 방금 네. 이야기했습니다. 상승 추세가 있고 네. 하락 추세가 있고 평행 추세가 있다. 네. 하고 약간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뭐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나는가 고점과 네. 고점을 쭉 그런 건 추세선인데 그렇죠. 추세선이 우상향한다. 그렇죠. 이건 이제 상승 추세고요. 그렇죠. 또 쭉 선을 쭉 연결했는데 추세선이 우하향한다. 네. 이건 하락 추세고.
맞습니다. 이게 약간 평평하고 애매해.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네네네. 평행 추세인데 네. 여기서 많은 주린이 분들과 이 분들이 그 선을 어떻게 긋느냐. 그렇죠. 많은 유튜브들 보면 그냥 막 찍찍찍 긋고 하는데 네네네. 그 선을 어떻게 긋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좀 그림을 보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상승 추세선부터 좀 보시면요. 지금 이 보시면은 이제 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그 꼭지를 잡아 놓으시고 두 가지 꼭지를 딱 이어주게 되시면 하나의 선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일단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네. 또 고점에도 보시면은 두 가지 지금 노란색 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두 부분을 또 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상승하는 이런 선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이따가 이제 뭐 추세대라든지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 저 건데. 자체가 추세대네요. 그렇죠. 네. 네, 일정한 추세대인데 네. 일반적으로 발사대 같은 그 대. 그렇죠. 네, 추세대예요. 발세대처럼 이제 네.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네모가 좀 만들어지는데 이 추세대를 뭐 이따가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일정한 주가의 움직임들이 변동폭이 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본다. 언제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네. 우리가 이 종목을 너무 분석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저 추세대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됐을 때는 지금이 과연 매수 시기가 또 적절한가? 일단 웨이트. 웨이트. 일단 기다리자. 네. 왜냐하면 추세대가 유지가 되면은 저 밑에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또 우리가 비중을 또 많이 실게 됐을 때는 그 1%가 정말 엄청나게 소중하거든요. 그럼요. 엄청 네. 소중합니다. 네. 0.3%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저점 라인에서 좀 잡아가실 수 있게끔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저렇게 제가 지그재그로 선을 그어놨는데 이렇게 이런 추세가 상승하고 있어도 주가의 움직임들은 상승했다가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쭉 선을 그었는데 네. 돌파해버릴 때 저 추세대가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이 추세대를 뚫고 위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네. 갈 수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는데 네. 뭐 당연히 위로 가면 상승 추세대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얼싸 시세가 좋네. 네, 너무 좋다고 이제 우리 네. 고기 파티하러 가는 네. 거고요. 만약에 좀 떨어졌다라고 저 했을 때 하락 그러니까 상승 추세대 밑에 선을 또 그렇죠. 깨버리면 네, 밑에 선을 깼을 때는 욕은 아닌데. 이제 네. 조금 이런 추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슬슬 매도를 조금 좀 포지션으로 네. 옮겨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이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하락 추세대에서 위를 깨는 거는 또 되게 좋죠. 되게 좋은 건데 네. 그림으로 좀 볼까요, 우리가? 네, 하락 추세선도 좀 보시게 되면은 아니 상승 추세대 깬 거 뭐 그런 이거부터 이거 보고 또. 네, 보시면은 네. 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제 저점에서 저점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승 추세일 때는 우리가 그냥 두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좋은데 네.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저점이라고 무조건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똑같이 사진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점과 저점을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네. 왼쪽에 있는 그 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이 더 낮잖아요, 위치가. 네네. 그러면은 왼쪽 점에서 얼싸구나 좋다고 딱 사버리면은 결국엔 주가가 또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밑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잡았을 때 과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거는 이제 추세대로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들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 고점 라인의 부분에 그어져 있는 이 선이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예. 있다가 이제 추세 선을 바탕으로 실전 예도 볼 텐데. 그렇죠. 네. 지지와 저항을 좀 보게 될 텐데 그 저항 라인을 좀 뚫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이제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런 추세선을 상향 돌파를 할 때는 당연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대의 상단을 돌파할 때가 그렇죠. 매수 시점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추세대 자체가 같이 우상향하지 않으면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울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도 기술적 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노리려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좀 네. 실전 그림 좀 볼까요? 네, 일단 실전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휠라 코리아라는 종목으로 이제 과거입니다. 네, 네. 과거입니다. 한참 전에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은 저렇게 위 고점과 고점 라인을 이어주게 됐을 때 이제 상승 추세선의 상단 추세선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 부분을 이어주게 됐을 때 기가 막히게 우상향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딱 보시면 저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주가가 이쁘게 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승 추세대를 상승 돌파하는 라인에 동그라미를 좀 쳐놨는데 네, 그렇네요. 저기가 돌파되는 그 시점이 나왔을 때 보시면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네. 나타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저렇게 추세대가 돌파가 돼서 윗선을 상승을 그렇죠. 네. 윗선을 돌파를 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주가의 탄력도가 기존보다는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만약 상승 추세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게 계속적으로 조정 나오면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안 나올 때 네. 오히려 저렇게 상승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또 포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인간의 마음 같아서는 저 시점에선 더 두려울 텐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더 올라 이렇게 예, 그러나 이거 왜 오르지? 막 이럴 수 기술적 있죠. 분석으로는 오히려 저 상단 그렇죠. 추세선을 상향 돌파할 때가 네, 매수를 더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주식이 심리를 역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예. 사실 좀 되게 저게 이제 결과가 다 나와 있어서 당연히 사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저게 저 시점에서 사실 손가락이 매수 버튼으로 나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추매가 안 됩니다. 네, 추가 매수가. 쉽지는 예.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시작점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뭔가 이 매수 심리가 강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하락 추세선 추세대 볼까요? 다음. 네, 하락 추세대인데 네. 이거는 이제 이 주가가 떨어지다가 네. 다시 이제 좀 상승하는 부분을 좀 잡는 그렇죠. 아까 방향을 말한. 잡는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락 추세선에서 이제 상승 쪽 위쪽 고점 라인만 이은 부분을 좀 그어줬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전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고점과 저점이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추세대로 움직이다가 네. 이제 하락 추세대가 단기적으로 나왔고요. 그 부분을 이제 주가가 돌파를 해주는 부분들을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라인이 돌파가 됐을 때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그 상단 라인을 뚫어줬구나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대를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계속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종목의 주식은 언제 사느냐? 저 기업에 저 동그라미 됐던 저 부분인 거죠. 그렇죠. 아예 그렇죠. 저기 알 때는 거들떠도 보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게 또 돌파가 되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옆으로 좀 횡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추세대를 완벽하게 벗어난 것이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 좀 주가가 날아가죠. 이제 강하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추세를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예. 관심 있게 보시던 종목에서 저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 뭔가 예사롭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런 부분에서 잡으시면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저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상승 잉태형을 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 추세대에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잘 보시면은 대부분이 상승 잉태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왼쪽에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그 하락봉을 잡아먹는 이제 양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가 바뀌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대 이제 상승 잉태형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하락 추세선의 이런 상단 라인을 뚫어주는 시점이 결국엔 상승 잉태형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추가적으로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론적인 건 배웠는데요. 그러면서도 많은 이제 주린이 초보자분들은 저 선을 어떻게 그리냐가 그렇죠. 계속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 선을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럴까요? 네. 사실 이 선이라는 거는 네. 추세선은 일단 고점과 고점을 잇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잇느냐에 따라서 사실 추세선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일정한 HTS 이제 사용하시는 HTS들 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능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추세선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선, 단기 추세선 막 완전 뭐 헷갈려요. 네, 엄청 많이 나와야 돼. 네. 도대체 뭘 봐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되는데 일단 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네. 추세선은 단기도 있고 네.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는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장기는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신뢰도가 높은 거는 장기 추세가 되면 될수록 신뢰도가 높은 거죠. 네.
네. 뭐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들도 보면은 뭐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 거의 20년 내내 주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가는 것들은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간에 추세선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조금 피하시는 게 조금 더 트레이딩 하시는 물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나는 짧게 좀 치고 나오겠다라고 어려워요. 하시면 네. 좋은데 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인 이런 이제 차트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추세가 나타나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선이 길면 좋겠다. 길면 네. 길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는 방법은 일단 고점과 고점을 좀 이렇게 이어지시다 보면은 네. 다양하게 나옵니다. 보통은 한 2개 정도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이 추세선도 많이 나오는 게 좀 좋기는 좋아요. 근데 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추세의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모양이 다르면 사실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네. 이제 좀 유사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었을 때 보다 추세대가 좀 좋다. 그리고 추세선을 그렇게 좀 그릴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주가 이전에 고점 저점의 추세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네. 좀 많이 있어서 그렇죠. 딱 좀 확실하게 네. 그림이 나오는 모양이 좋겠다. 그렇죠. 각도는 어떤가요? 이게 가파른 것보다는 좀 쭉 가는 게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추세의 각도가 가파르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과 저점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각도는 좀 완만한 것이 보다 더 좋겠다. 약간 등산 오르듯이 가는 게 좋고요. 이제 이 산 탈 때도 굉장히 좀 경사가 가파른데 올라가면 우리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세대 간격도 있겠죠? 이제 위아래 간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방선, 하사방선. 이런 간격은 어떻습니까? 좀 사실 이제 간격이 또 좁으면 네. 이게 이제 또 워낙 또 빠르게 축축축 그렇죠. 못 움직이는 믿는 거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좀 맞습니다. 크게 좀 중장기적으로 네. 네,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크고 긴 거를 조금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대형주들 보시면은 추세선을 한번 기어보시면 상당 기간 오래 좀 움직이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좀 스몰캡 종목군들 시가총액 굉장히 낮은 종목군들 보시면 추세대가 굉장히 좀 빠르고 그리고 또 가파르게 많이 생성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대를 봤고 이걸로 이제 변곡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계속 설명을 했지만은 네.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봐야 될 게 좀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일단은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확하게 이런 선돌파. 네, 선돌파가 네.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래량에서도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에서 이제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거 뭔가 좀 달라지겠다. 선도 돌파했는데 거래도 실렸다. 그렇죠. 더 약간 더 플러스죠. 신뢰도가 굉장히 네. 높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저점, 그러니까 전저점에서 지지가 되는 것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쌍바닥이나 삼중바닥 우리가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패턴 분석에서 이게 이중에 그런 바닥을 다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바닥을 다지는 것 자체가 수평 추세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때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좀 전환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거기 또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수평 추세선을 돌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해도 되겠죠? 네. 추가 부분들은 또 우리가 다음 또 추세 또 설명할 때 함께 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추세선, 추세대 또 이걸 왜 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긋는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 주식학개론 코너는요. 또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하시면 좀 더 확실한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